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술이나 시술을 주치의가 직접 하는가 아니면 주치의가 직접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수술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여럿이서 같이 하는 그런 치료들이기 때문에 수술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수술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혼자 하는 수술도 있어요. 안과, 눈 쪽 수술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좁은 공간에 이 주치의 그 두 손만 들어가도 공간이 없어서 이거는 혼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뭐 개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크게 수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시스트라고 하죠. 어시스트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에서 우리가 환자분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지 않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의사를 보고 가요. 그래서 진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근데 이 치료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실 거다. 그런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이 담당 주치의가 진료가 너무 밀렸거나 나한테 치료받으려면 뭐 몇 개월이 걸린다 뭐 이렇게 돼서 어차피 똑같은 치료고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니 잘 하시는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 후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이제 하실 거고 저는 들어가서 같이 참관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호자분과 환자분의 동의하에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면은 그거는 뭐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환자분,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 의사의 명성과 그 의사의 수술 실력과 이거를 믿고 갔는데 콜센터나 이런 데서 연락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예약할 때는 알고 보니 이 병원 시스템이 내가 진료 본 그 선생님이 안 하시고 다 그 밑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하신다 얘기를 가서 막상 듣게 되시면은 조금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기관들이 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큰 병원들일수록 좀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이 메인으로 이제 그 병원에 오시지만 결국은 그 선생님의 어떤 지도와 가르침에 그 밑에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모든 병원이 그 병원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하더라도 그거를 믿고 맡긴다라는 개념의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은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륜과 경험과 임상의 어떤 경험들, 수술, 시술이라는 게 또 수술 중에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 보호자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직접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 병원의 명성과 그 병원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내가 외래에서 만난 나와 얘기를 한 그 주치의가 집도의가 되기 원하고 내 몸을 맡기고 싶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은 해야 되겠죠. 저희 새로운 병원은 외래에서 진료본 주치의가 집도의가 되고요. 집도의가 모든 치료를 다 합니다. 직접. 수술과 시술 둘 다. 저는 이거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냥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제가 환자로 가서 저와 얘기를 나누고 저의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해 주신 그 분이 내 몸에 손을 대고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상담 문의나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다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술도 직접 하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요. 시술과 수술이 아니라 일반 주사 치료 있어요. 제가 환자분을 딱 뵀는데 환자분께서 수술 시술을 원하시고 왔는데 제가 봐도 이거 아무리 봐도 수술 시술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사 치료만 해도 주사 치료와 운동만 해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열심히 하시면 나으실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주사 치료로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는 사실은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 원장님께 이제 협진 형식으로 이제 주사를 맞게 해드려요. 그러면은 가끔 우리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주사 치료도 안풍기 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사도 원장님이 해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주사를 제가 1년에 주사 치료를 직접 하는 경우가 몇 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천 건, 몇만 건의 그 주사 치료하는 전문의와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는 저 전문의한테 받겠다면 누구한테 받으시겠어요? 계속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한테 맞는 게 당연하지. 한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통증의학 전문이시고 주사의 전문이시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는 좀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은 그래요. 수술과 시술은 담당 주치의가 모든 집도를 다 하고 직접 하는 거를 다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또 안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의 시스템이 뭐 무조건 뭐 잘못됐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병원의 규모라던가 내지는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은. 하지만 한 가지 요거는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이 주치의한테 수술하고 집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 나의 동의가 없이 내지는 내가 그거를 몰랐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들도 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제 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근데 뭐 그런 병원이 있는 반면에 직접 모든 치료를 집도의가 직접 하는 병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하셔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과 시술은 담당 집도의가 직접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병원들마다의 어떤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 아시고 병원을 방문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TV의 안풍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